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두 번째 8강 항공기 연료 계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 항공기 연료 계통은 총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퓨얼 시스템의 개요를 보고, 두 번째 벤팅, 퓨얼링, 디퓨얼링, 트랜스퍼 시스템에 대해서, 세 번째 퓨얼 피딩 앤드 제티슨 시스템에 대해서, 네 번째 인디게이팅 시스템과 세프티 프리코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퓨얼 시스템에 대한 서머리 타임으로서 퓨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항공정비사 시험에 대한 요약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강 항공기 연료 계통은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본 강의에 앞서서 퓨얼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이종 세트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신다고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본인 아이디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8강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강 연료 계통 첫 번째 시간으로서 퓨얼 시스템의 개요로서 세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서는 퓨얼 시스템의 리콰이어먼트, 연료 계통의 필요 조건과, 두 번째 타입 오브 더 에비에이션 퓨얼, 항공 연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퓨얼 탱크, 연료를 담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마찬가지로서 본 영상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에어프레임 볼륨 두 번째 챕터 14 에어크래프트 퓨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일부 그림에 대한 도해는 330, 380과 777, 747, 737 트레이닝 매뉴얼에 나와 있는 항공기 연료 계통의 그림을 인용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항공기 연료 계통 Aircraft Fuel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퓨얼 시스템의 개요부터 한번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영상 항공기 연료 계통의 토탈 5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 화면에서와 같이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서는 퓨얼 시스템에 대한 서머리로서 연료 보급, 연료량 확인 및 보급 절차에 대한 체크사항, 연료의 종류 및 차이점, 그리고 연료 탱크의 구조, 종류, 그 다음에 리크 시 처리 및 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탱크 작업 시 안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퓨얼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퓨얼 시스템의 리콰이어먼트와 에비에이션 퓨얼과 퓨얼 탱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 퓨얼 시스템에 대한 리콰이어먼트 사항인데요. 연료 계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연료 계통이 쉽게 일반적인 교통수단처럼 그냥 자동차나 운송수단을 움직이기 위한 연료라고 생각하면 항공기 시스템에는 큰 오산입니다. 항공기 안전에 가장 심각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도 많다고 아니하겠습니다. 먼저 퓨얼 시스템은 스토리지 탱크와 펌프와 필터와 밸브와 퓨얼 라인과 메터링 디바이스, 그리고 모니터링 디바이스로 이루어진 연료 계통은 엄격하게 미 연방 규정 CFR이라죠. CFR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방 규정인데요. 연방 규정은 코드 오브 페더럴 레귤레이션 CFR, 그 중에서도 챕터 타이틀 14에 따라서
설계되고 인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퓨얼 시스템은 항공기의 어떠한 자세에서도 계속적으로 아주 깨끗한 연료를 공급해야만 하는 조건이겠고요. 항공기 기체는 연료 중량, 소형기는 보통 전체 소형기 중량의 10%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기는 전체 웨이트의 한 40% 정도가 연료가 차지하는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하중이나 지상하중, 착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항공기 기체는 충분한 강도와 연료가 감소에 따라서 중량이 지속적으로 변하겠죠. 그 중량 변화에 대한 영향도 주지 말아야 되며, 이때 항공기에 대한 CG도 연료 감소량에 따라서 CG가 자동적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연료가 소비되는 무게 중심도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탱크는 주 날개 속에 설치한 것은 항공기의 균형과 중심 확보 CG죠. 이유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이륙을 위해서 활주를 시작하면서 넓은 양쪽 주날개는 양력 때문에 밑에서 위로 받들어 올리는 그러한 휘임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곳에 윙에다가 연료를 넣어두면 연료의 중량감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고 양력인 윙을 들어 올리는 힘이 상쇄되어서 힘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행 중에는 주 날개의 중량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체 가까이에 있는 연료부터 사용한다. 그래서 세너 탱크에 있는 연료부터 사용한다. 세너 탱크에 있는 연료부터. 이건 이제 16항공기는 세너 탱크 여기 있죠. 여기에 타입이 있는데요. 그리고 날개 끝부분에 있는 이 끝부분에 있는 연료는 맨 마지막에 사용한다. 또한 항공사고 가운데 연료계통 취급 불량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을 정도로 연료계통이 중요한데요. 다음이 엔진 고장이고 연료 고갈순. 보통 연료에 관련된 거는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료계통이 공기 흡수되어서 엔진을 정지시키는 것도 의외로 많다. 되고요. 연료가 오염되면 스트레이너나 또는 필터를 막히게 하고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가 차단되겠죠. 연료 내에 물이나 연료 메터링 계통으로 유입되는 돼서 엔진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가스터빈 연료 계통에서는 고고도에서 연료 온도가 저하되면 연료 내의 미세한 수분이 필터에 얼음을 형성해서 연료의 흐름을 막죠. 또한 반대로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너무 온도가 저하되면 얼음 현상이 발생되지만 너무 온도가 높으면 베이퍼락에 의해서 기포에 의해서 연료가 엔진으로 원활하게 피딩되지 않아서 엔진이 셧다운되는 현상도 발생되겠죠. 그림 영상은 항공기가 배면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 비행을 하든 배면 비행을 하든 수직 비행을 하든 어떠한 자세에서도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연료는 엔진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연료를 충분하게 깨끗하게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영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료 계통의 필수 조건으로 보실 것 같으면 Fuel System은 Independence라 해서 독립성이라 그랬는데요. 연료 계통은 필수 조건으로서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는 무슨 내용이냐면 탱크의 각 엔진으로 연결된 라인, 튜브가 구성 요소들이 각자 독립제어돼서 어떠한 교통이 고장이 발생되더라도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즉 파이어월 샤도우 밸브나 또는 2개 이상의 벤트 라인을 갖추어져서 특정한 구성 요소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엔진은 가동되어서 일렉트릭이나 뉴매틱이나 하이드롤릭 파워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Fuel System Lightning Protection인데요. 이는 코로나와 스트리머
연료 또는 혼합가스를 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료계통 내부에 연료 증기 점화 방지가 설계되어야 되며 퓨얼 벤트 아웃렛에 점화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서 이 코로나는 지금 코비드 19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코로나인데요. 즉 항공기 주변의 전이차에 의해서 불꽃이 방전 또는 스트리머는 그 코로나에 의한 광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라이팅에 대해서 프로텍션 될 수 있도록 퓨얼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퓨얼 플로어인데요. 연료 흐름은 어떠한 항공기 자세에서도 연료가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퓨얼 비트윈 인터커넥티브 탱크인데요. 연료 탱크 사이의 흐름인데 즉 퓨얼 탱크 벤트 아웃렛으로부터 다른 탱크로 오버플로우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즉 하나의 탱크에서 어너덜 탱크로 퓨얼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항공기 무게중심이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 나오지만 배풀이라고 하는데요.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다섯 번째로 퓨얼 시스템의 핫 웨더 오퍼레이션인데요. 인가된 가장 열악한 작동 조건과 환경에서 임계 온도에서 연료를 사용 시 베이퍼 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임계 온도라고 하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 상태가 변화, 어떤 액체적인 물질, 매터리얼에 있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를 그 당시의 템퍼레이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베이퍼락, 증기 폐색이죠. 그리고 없어야 된다. 증기 폐색도 없어야 되지만 결빙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연료 계통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연료 계통은 하나의 계통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어너덜 시스템에서 한 개 이상의 엔진을 구동시킬 수 있도록 독립성이 되어 있어야 되며 퓨얼 시스템에 대한 라이트닝 프로텍션이 이루어져야 되며 퓨얼 플로우는 하나의 탱크에서 어너덜 탱크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되며 또한 또 항공기의 어떠한 자세에서도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퓨얼 시스템의 핫웨더는 항공기가 고공으로 비행할수록 냉각 상태도 되겠지 하지만 템퍼레이처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다섯 가지는 연료 계통의 필수 조건이니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공기가 비행하는 거를 가만히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다섯 가지는 아마 생각나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는데요. 연료 계통 일반인데요. 연료 계통 일반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퓨얼 탱크인데요. 퓨얼 탱크는 말 그대로 연료를 저장하고 엔진이나 APU는 Auxiliary Power Unit이죠. 보조 엔진으로서 항공기 엠페네이지 뒤쪽에 이거는 군용기나 여객기나를 막론하고 하나의 엔진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기. 각 아파트들도 그냥 거의 이머젠시 발전기, 비상 발전기 한 대씩 다 돼 있는데요. 이 항공기에도 APU는 그냥 보조 엔진이다. 보조 엔진. 항공기에 필요한 일렉트릭이나 그 다음에 뉴매틱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이드롤릭 파워. 이 파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이다. 즉 퓨얼 탱크는 연료를 저장했다가 엔진이나 APU로 피딩. 이 피딩은 공급하신다고 보면 돼요. 및 기체 구조를 말한다. 두 번째는 연료 계통에서 벤트라고 하면 퓨얼 탱크 내외의 차압, 좀 델타 P라 그러는데요. 디퍼런셜 프레셔, 차압에 의한 탱크의 구조나 손상을 방지하고 엔진 피드 및 제티즌 시스템에 충분한 히트 프레셔를 제공을 위한 구성품 및 기체 구조를 말한다. 즉 연료 계통의 벤트라고 하면 압력차에 의해서 탱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하나는 엔진 피딩과 제티즌 시스템의 연료가 히트 프레셔가 될 수, 연료가 배출할 수 있는 차압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fueling인데요. fueling은 결론적으로 보면 feeding하고는 틀린 개념인데요. 연료 보급을 위한 라인, 정비 목적으로 다시 그 라인에서 디퓨얼링, 탱크 간의 연료 이승을 위한 구성품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퓨얼링은 뒤에 나오는 피딩과는 틀려요. 요 피딩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료 탱크 차가 와서 탱크로 가서 연료를 싣거나 연료를 다시 디퓨얼링하거나 탱크에서 탱크로 이송하는 것은 다 퓨얼링이고, 엔진 피드는 탱크에서 엔진, 탱크에서 APU 또는 탱크 수분, 스캐벤저 파이프 부스터 펌프, 부스터네, 부스터 펌프에 의해서 스캐벤지를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딩이다. 이건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퓨얼링 트랜스퍼는 지상에서 정비 또는 기타 목적으로 디퓨얼링과 트랜스퍼하는 개념이고요. 인디케이션은 fuel quantity, fuel temperature, 즉 연료의 양과 연료의 템퍼레이처를 지시하는 게 fuel indication이다. 그러나 indication은 뭐 연료 양과 그 당시의 연료의 템퍼레이처까지 지시하는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티즌은 비행 중에 연료를 항공기 외부로 배출한다. 이는 왜 외부로 배출하냐면 테이크업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항공기가 테이크업 직전에 가장 웨이트가 많이 나가죠. 그죠? 가장 웨이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는 항공기가 연료를 풀로 상태에서 이륙을 했다가 어떠한 특정한 이머전시 상황으로서 다시 연료가 소비되지 않고 비행 중에 소비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륙 직후 정도 되겠죠. 다시 랜딩을 필요로 한다면 그 무게 자체로서 랜딩을 하면 랜딩기어, 바퀴다리 계통, 랜딩기어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륙 직후 다시 착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연료를 강제로 공중에서 전부 다 배출시켜 버린다. 제티즌 시켜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어디에서? 그냥 육로 위에서는 아니고 바다 위에서 다 분사시켜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내릴 수가 있다. 맥시멈 랜딩 웨이트라 그러죠. 쉬는 시간이네. 오늘도 여기저기서 합격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심에 저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리라 믿으며 저는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 에비에이션 퓨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연료 계통의 중요성, 연료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연료 계통의 중요성을 볼 것 같으면 항공기 연료는 제작사에서 명시된 연료만 사용해야 되며 혼합된 연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공유는 레시프로게이팅 엔진, 즉 왕복 엔진이죠. 레시프로게이팅 엔진과 터빈 엔진, 즉 왕복 엔진과 터빈 엔진 두 가지 연료를 볼 수 있는데요.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에서는 가솔린과 AV 가스, 즉 가솔린이나 AV 가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터빈 엔진은 제트 퓨얼이라 해서 케로신 똑같은 말이에요. A-1B, JP4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케로신 요 연료를 쓴다. 이러한 항공유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항공유들의 특징은 발열량이 커야 되겠죠. 발열량이 커야 되고 또한 휘발성이 좋아야지 불이 잘 붙겠죠. 그 다음에 베이퍼락이 없어야 된다. 베이퍼락은 연료가 일정한 템퍼레이처가 있어야 되는데 또 연료가 증발해서 그 연료 내에 액체 내에 기포가 생기게 되면 기포 내에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엔진의 어떤 노킹 현상이나 또는 엔진의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베이퍼락 증기 폐색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서 안티 노킹인데요. 옥탄가 값이 커야 된다. 그 얘기가 위에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안전한 연소성과
부식성이 적어야 된다. 완전하게 연소성은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 부식도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방빙성, 저온에서도 강해야 된다. 뭐 좋은 거 하여튼 다 있어야 되네요. 다음 영상 보시면 안티 노킹이라고 하는 것은 옥테인 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탄가라고 하는데 옥테인 레이팅은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의 특성 수치다. 그냥 단순하게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의 특성 수치다. 노킹은 똑똑똑똑 두드리는 건데요. 가솔린 엔진에 실린다 내에서 이상 연소다. 이상 불완전 연소에서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은 실린다 내벽에 대한 똑똑똑 충격 소리고 제트 엔진에서는 컴부션 찬바 내에서의 노킹 현상이겠죠. 이런 것들이 옥탄가와 연관이 있고요. 옥탄가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베이퍼락인데 증기폐색인데 증기폐색은 퓨얼 라인에서 가솔린의 증발에 의해서 발생된 기포, 엔진으로 들어가는 가솔린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할 경우는 엔진이 샷다운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에 압력을 가해서 엔진으로 보내주는 퓨얼 탱크에 부스터 펌프를 사용한다. 여기 키포인트는 베이퍼 락 증기 폐색을 방지하기 하는 시스템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부스터 펌프죠. 부스터 펌프는 연료를 부스팅 압송해주는 강제적으로 압송해주는 연료 펌프다. 증기 폐색을 방지 대책은 부스터 펌프를 사용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얼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요. 연료. 근데 대부분 항공기에서 보면 왕복 엔진만 사용되는 거나 또는 제트 엔진만 사용되거나 혼합돼서 항공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이렇게 좀 아주 극히 드물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퍼플 보라색이라 해서 AV 가스 그래서 퓨얼 타입 그레이드 등급은 AV 가스라 해서 퍼플 그래서 이렇게 AV 가스로 되어 있고 이 칼라 색깔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연료의 칼라는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나 또는 파이프 이 장비가 이거는 튜브죠. 연료가 이송되는 거 튜브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 또는 데칼에도 마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나 그 다음에 퓨얼 밴딩 파이프나 아니면 위에 데칼로 되어 있다. AV 가스는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린. 이것까지는 여기까지 물어본 적도 없는데 다소 시험관에 따라서는 칼라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글쎄 그것까지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크게 이렇게 칼라가 보라나 그린이나 블루는 AV 가스라서 이거는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이다. 세 가지는 그 다음에 ZA-1B 이거는 터빈 엔진이다. 그래서 컬러레스 스트로크 색깔이 없다. ZA 써있죠. 없죠. 그 다음에 컬러레스도 없죠. A1 컬러레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터빈 엔진들은 컬러레스 컬러가 주로 없다. 그런데 왕복 엔진들은 레시프로게이팅 AV 가스들은 보라색 또는 그린 블루 근데 실제적으로 연료를 이렇게 AV 가스들을 보면 이렇게 보라색 계통이기도 하고 좀 푸른빛이 나기도 하면서 또 블루 같은 빛이 나기도 해요. 빛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퓨얼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컬러링에 의해서 식별이 되는데 AV 가스는 이렇게 세 종류의 가스고 터빈 엔진의 가스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트롤륨 프로덕트인데요. 원유를 일반적인 원유를 높은 온도로 끓이게 되면 밀도와 끓는 점에 따라서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 밀도와 끓는 점에 따라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게 바로 LPG라 해서 리퀴파이드 페트롤륨 가스. 우리 일반적으로 LPG 가스 잘 아시죠? LPG가
liquefied petroleum 가스. 이거보다 먼저 더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는 LNG가 되겠죠. LNG. 뉴트럴 가스다. 천연 자원이죠. 그죠? 열을 가하지도 않는 뉴트럴 상태에 나오는 게 LNG고, 열을 가해서 20도씨 정도 낮은 온도에서 증발되어서 나오는 건 LPG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케미칼류들이고요. 나프타라고 하는 케미칼류들이고, 그 다음에 한 120도씨 정도에서 나오는 게 이제 페트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솔린, 자동차에 우리가 많이 쓰는 가솔린이다. 가솔린이나 AV 가스, 요게 이제 AV 가스, 요게 항공유죠, 항공유.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의 항공유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온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게 케로신이면서 제트퓨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트퓨일은 AV 가스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0도 정도에 가열해야지 생성되는 것들이 디젤 퓨일이고, 일반적인 화물차나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루브리케이트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퓨얼 오일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배나 또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오일이나, 그 다음에 센트럴 히팅 이렇게 사용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뭐 잔류가스들은 정제해서 600도씨 이상으로 정제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라고 보면 되죠. 레지드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깔고 있는 이런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퓨얼 탱크인데요. 퓨얼 탱크는 퓨얼 탱크 구조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윙과 동체에 설치한다. 윙과 동체에 설치하고, 기종에 따라서는 구조와 크기와 개수가 모두 틀리겠죠. 그래서 크게 퓨얼 탱크 구조를 보면 민간 항공기냐 군용기에 따라서, 민간 항공기는 메인 윙, 그 다음에 세너 탱크 윙, 그 다음에 호리존탈 스테빌레이저, 그 다음에 군용기는 동체나 익스터널이다. 여기서 메인 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윙에 이렇게 뭐 동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동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여기가 세너지만 하나의 일자형으로 이렇게 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메인 윙, 여기가 세너행 뒤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MPNH 호리존탈. 군용기는 동체와 외부에다가 장착을 하죠. 이렇게. 퓨얼 탱크들의 구조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레지드 리무러블 탱크와, 그 다음에 브레더 타입 퓨얼 셀 탱크이고, 이건 나일론 패브릭 또는 러버 타입의 장탈착 가능한 퓨얼이다. 그 다음에 인테그럴 퓨얼 탱크, 이게 이제 여객기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웻 윙이나 윙 탱크라고 하는. 프론트 스파와 리어 스파 양쪽 엔드 리브 사이의 공간이다. 여기 앞쪽에 있는 프론트 스파와 뒤에 있는 리어 스파,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엔드 리브 요 사이가 공간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실란트 실링을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익스터널 탱크가 있다. 뒤에 그림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거는 리지드 리무버블 탱크인데, 이건 경식 분리형 탱크라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탱크를 통째로 윙 세너 안에다가 집어넣거나 드러내는 타입이며, 이는 탱크 재료는 방식 재료로 만들어지고, 여기 나 있는 벤트 튜브는 보통 2개 정도가 만들죠. 그래 fail safe, 하나가 막히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통풍이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 줘야지 연료가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썸프, 여기 요 에어리어를 썸프인데, 썸프를 뭐라 해? 썸프, 여기 우물 같은 거죠. 우물. 썸프를 우물이나 이렇게 볼록한 부분, 이렇게 우물이나 볼록한 부분, 이거 썸프라 그러는데, 여기 썸프는 뭐냐 하면 침전된 오염물질과
배출을 하는 저수지다. 여기를 썸프라고 하다. 썸프가 우물가라는데 요 탱크보다 낮죠. 나지막하게 온폭하게 들어가 있죠. 요 부분을 썸프라 그런다. 그래서 썸프 드레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인데요. 배출 밸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밸브다. 그래서 가장 퓨얼 탱크 중에서 낮은 위치에 돼 있어서 드레인 밸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밸브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여기 썸프 에어리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배풀은 지금 배풀 보시면 요게 배풀이죠. 원래 퓨얼 탱크 사이즈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하나로 되어 있도록 연료가 일로 왔다 하지 못하도록, 출렁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못하도록 가운데 이렇게 배풀이 있다. 배풀이 있어서 퓨얼의 출렁임은 공간을 줄였다. 뭐 여기 뭐 코로전은 이니비터가 있고 스템 파이프가 있고 뭐 배풀 플레이트가 있고 그렇다. 오버플로우 들어있나? 오버플로우 들었을 때 연료를 보급 시에 또는 오버됐을 경우 여기에 플로우가 있다. 인테그럴 탱크에서는 뭐죠? 서지 벤트 탱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장 시 장탈 수리가 용이하다. 이건 통째로 드러내서 하면 되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리지드 리무버블 에어크래프트 퓨얼 탱크 이렇게 돼 있다. 이 그림 영상은 지금 퓨얼 탱크의 가장 낮은 부위에서 썸프 드레인에서 불순물이나 침전이나 오염물질을 이렇게 외부에서 한다. 뒤에 영상 나왔지만 이런 행위는 언제 한다? PR, 프리플라이트나 비행전, 프리플라이트 인스펙션 시나 또는 퓨얼링, 연료를 보급 후에 바로 하면 안 되겠죠. 보급 후에 한 30분 정도 있으면 연료가 이렇게 침전돼 가라앉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준다. 쉽죠? 뭐 이게 전부 다 리지드 탱크들이죠. 리지드 탱크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타입에서는 퓨얼 탱크 베이다. 베이. In the root of the light aircraft 위. 경항공기에 있는 퓨얼 탱크 베이가 이렇게 있어서 요 안에 요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드. 이거는 퓨슐레이지 탱크 동체 안에 요런 탱크를 집어넣는 거다. 이것도 경항공기 내에. 그 다음에 컴포짓, 복합 소재죠. 컴포짓, 이 재료가 컴포짓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복합 소재, from challenge 울트라 경항공기 이렇게 사용된다. 이게 레지드 퓨얼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탱크인데요. 말 그대로 익스터널이 뭐죠? 외부. 그래서 익스터널 탱크는 장탈착이 용이하며 필요시에 비행 중 장탈도 가능하다. 군용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항공기가 있으면 이건 미슬이죠. 미슬. 뭐 연료 탱크인지 아닌지를 보면 요 브레이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건 전부 다 미사일이다. 미사일이고 요게 이제 탱크죠. 요게 탱크다. 요게 퓨얼 탱크다. 이렇게 퓨얼 탱크. 퓨얼 탱크는 이렇게 정도로 비행 중에 전시 중에서 뭐 장거리 비행을 해서 적기를 격추하러 테이크업 이륙해서는 가서 격추를 했다 그러면 잽싸게 톡 껴야겠죠. 잽싸게 톡 낄 때는 무거우니까 전부 다 통 자체를 딱딱 띄워버릴 수 있다. 띄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비행 중에 필요시에는 장탈도 가능하다. 이걸 익스터널 퓨얼 탱크다. 군용기에서만 볼 수 있겠죠. 요 그림은 뭘까요? 이거는 브레더 타입의 퓨얼 셀인데 브레더가 뭐예요? 브레더가 분항이다. 분항 이렇게 하면 뭐 주머니다. 공기 주머니를 부당. 뭐 고기들을 보면 브레라 그러죠. 분항 뜰 붙자. 이게 요건 하나 고무 주머니인데 이렇게요. 이게 지금 요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건 두 개 다 이제 세스나에 있는 훌륭한 영상이 좀 눈에 탁 들어오는 영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요거를 쫙 펼치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펼쳐져서 이렇게 펼쳐지고 이 안에 부스터 펌프가 있고 뭐 썸프가 있고 드레인 발브가 있고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벤트 튜브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열 가소성 수지인데 이게 이런 열 가소성 수지를 항공기 동체가 마련된 기체 내에 이런 고무 주머니를 집어넣어서
고무 열 가속성을 집어넣어서 연료를 보급한다. 근데 넣어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클립이나 다른 고정 장치에 의해서 항공기 동체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외부에. 이렇게 외부에서 딱 묶여진다. 뭐 F5나 팬텀이나 뭐 그런 대부분 군용기들은 이렇게 브레드 타입 퓨얼셀 탱크가 동체 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로 작업자가 들어가서 뭐 이 셀을 연료가 누설된다 그러면 이 브레더 타입의 셀을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요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이런 스템 파이프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하고 실제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뜯어낸다. 뜯어내서 이 부분에 어느 특정 부위에 니크되거나 이런 니크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죠? 제가 수원 공군 비행장에 있을 때 F5 메인 퓨얼 탱크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퓨얼 냄새를 무조건 다 벤트를 해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브레드 타입 퓨얼 셀 탱크는 탱크의 재료는 열 가소성 수지이고 기체에 부착할 땐 당연히 뭐 주름이 펴져 있어야 되겠죠. 주름이 펴지지 않으면 그 주름 내에 침전물이 쌓여 있겠죠. 그죠? 쌓여 있기 때문에 밑으로 있는 이렇게 있는 썸프라고 되어 있는 일로 연료들이 침전물이 모이지 않겠죠. 모든 크기의 항공기에 사용되면 튼튼하고 긴 수명이다. 뭐 프론트 스파나 리어 스파 사이에서 이걸 넣는다고 했는데 항공기 어떤 모양에 따라서도 이걸 뭐 이런 가소성 수지 패브릭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요게 이제 액세스 패널 액세스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체에 고정되는 거죠. 이런 걸 사용되는 이유는 기체를 그렇게 실링을 하지 않아도 이 고무 자체가 실링이 잘 되니까 실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인테그랄 탱크는 탱크 자체가 실링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나왔네. 이게 보면 이제 요런 이게 인테그랄 퓨얼 탱크라고 하는데요. 뭐 인테그랄 퓨얼 탱크 또는 웨딩 윙 탱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브레더 타입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기 프론트 스파와 리어 스파 프론트 스파와 리어 스파 사이에 그 다음에 또 리브 사이에 요 공간이 퓨얼 탱크로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새지 않도록 퓨얼이 새지 않도록 전부 다 어떻게 실링을 해야겠지. 실링. 그래서 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공기 스트럭처 기체 자체가 이렇게 리크가 되지 않도록 실링 상태 된 상태에서 연료를 거기다 각자 실어 놓으니까 각자 이렇게 실어 놓죠. 각자 실어 놓으니까 실링이 잘 되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지금 중간중간에 배풀이 이렇게 있지만 이 배풀들은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메인 윙 탱크인데 여기까지 여기에 세너가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뭐 퓨어 라인 파이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요 사이에 전부 다 리크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웨이브 서지 탱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밸브도 돼 있다. 일반적으로 기체 구조 에어프레임 스트럭처 내에 구성 부분을 탱크로 일체형 연료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운송용 대형 현대 항공기 윙 또는 퓨슐레지 공간을 사용하고 액세스 판넬은 뭐 여기 그림에 지금 없는데 이렇게 보면 배면이나 상부에 판넬이 있어서 구성품 검사와 수리를 위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건 뭐 레프트 메이닝, 라이트 메이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세너, 요 가운데 요거를 세너 탱크라고 보죠. 이 항공기는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777 같으네. 777 항공기다. 777 항공기 여기가 세너고 여기가 이제 메인 탱크. 여기도 메인 탱크다. 근데 보면 항공기 윙이 레프트, 라이트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윙이 이렇게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자, 윙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너 탱크, 여기는 메인 탱크.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서지 탱크 또는 서지 벤트 탱크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보면 그래서 레프트 메인 탱크나 라이트 메인 탱크나 세너 탱크 세 가지 탱크에는 이러한
퓨얼이 실제적으로 연료가 안에 연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서지 벤트 탱크는 연료가 있다 없다? 연료 보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연료를 필링하거나 제티즌할 때 잠시 오버플로돼서 잠시 보관되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 그림은 인테그랄 퓨얼 탱크의 한 예인데요. 요건 보면 이제 뭐 33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렇게 330을 보고 얘는 380이네요. 380이 되어 있는 거. 얘는 또 보잉 계열에서는 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또 이너 탱크라는 애요. 이너 탱크, 라이트 이너 탱크, 랩트 이너 탱크. 이거는 또 아우터 탱크까지. 그래서 아우터 탱크, 이너 탱크. 여기도 랩트 이너. 여기 이제 서지 탱크. 뭐 명칭은 서로 틀려요. 상호해. 여기 보면 트림에블 탱크다. 트림 탱크다. 트림 탱크에도 서지 탱크가 있겠죠. 그래서 엠페네이지도 이렇게 탱크로 퓨얼 탱크도 하고 윙을 퓨얼 탱크도 한다. 이런 것들을 인테그랄이다. 뭐 389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뭐냐면 얘는 또 이제 이너 탱크. 요 앞에는 피드 탱크라고 돼 있네. 피드 탱크, 이너 탱크 또는 미드 탱크. 피드 탱크 1, 피드 탱크 1, 피드 탱크 2, 이너 미드. 서지 탱크가 여기 있고 또 벤트 탱크가 있고 그래서 벤트 서지. 아우터 탱크도 이렇게 있고요. 항공기마다 상이해요. 그래서 뭐 리필, 디필 여기에 있는 포트가 있겠고 여기 엠페네이지, 트림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인테그랄. 뭐 대형 여객기 운송용 항공기는 전부 다 인테그랄 퓨얼 탱크를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보잉 계열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메인 탱크네요. 메인 탱크, 요거는 넘버 2 메인 탱크. 요 빨간 게 이제 세너 윙 탱크를 해. 세너 윙. 요게 세너 윙 탱크, 넘버 2 메인 탱크, 이거 넘버 3 메인 탱크. 그래서 항공기는 번호를 그 넘버링 할 때는 내가 여기에 올라앉는다 이렇게. 올라앉아서 앞쪽을 바라볼 때, 올라앉아서 앞쪽을 바라볼 때 나의 왼손이 레프트예요. 레프트. 지금 오른쪽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전, 후. 요렇게 방향을 표시하는데 레프트, 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좌측부터 이렇게 메인 탱크 1, 메인 탱크 2, 그 다음에 메인 탱크 3, 메인 탱크 4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좌측에서 우로 한다. 여기는 뭐 리저비아 탱크라고 하네요. 리저비아 탱크 2, 리저비아 탱크 3라고도 얘기한다. 여기 뭐 서지 벤트 탱크가 이렇게 있네요. 서지 벤트 탱크가 있고 뒷부분에 있는 호리존털 스테빌라이저도 있고 벤트 서지 탱크 얘는 또 하나만 있네요. 그죠? 하나만 이렇게 있고 자기네 만들기 나름 하나만 있다. 요걸 한번 보면 메인 탱크인데 여기 빨간 메인 탱크는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메인 탱크는 대부분 엔진 피드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메인 탱크들은 여기서 엔진으로 얘는 열로 뭐 엔진에서 바로 이렇게 엔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엔진으로. 그래서 메인 탱크는 대부분이 엔진 피드. 여기 피드는 뭐라 그랬어? 연료 탱크에서 엔진이나 연료 탱크에서 APU로 연료를 압송되는 시스템을 엔진 피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너 탱크죠. 세너 탱크. 세너 윙 탱크라고 해요. 가운데 있는 세너 윙 탱크는 윙의 중앙 위치에 돼 있고 크로스 피드 시스템을 통해서 엔진에 공급한다. 크로스 피드 시스템은 좌우 이렇게 해서 예선 크로스 피드로 해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 시스템, 랩트 시스템에 어떤 그 몰펑션이 있다면 여기 이제 세너 탱크에서 이쪽 크로스 피드로 해서 이렇게 엔진으로 가거나 또는 여기는 이쪽에는 피를 여기 메인 탱크에서 크로스 피드를 통해서 이렇게 뭐 가거나 이게 크로스 피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저브 탱크다. 리저브. 어그졸리 탱크는
윙의 바깥쪽에 위치되어 있다. 바깥쪽에 있네. 여기 리저브 윙의 바깥쪽에 있고 연료는 메인 탱크로 이송 후 엔진에 공급된다. 여기서는 그냥 연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리저브에 있는 탱크들의 연료들은 다시 어디로? 메인. 여기 또 다시 여기 또 요것도 요 옆에도 메인. 그래서 요 연료는 메인 탱크로 간 다음에 요 놈에서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가장 나중에 사용되겠죠. 윙 팁에 있으니까. 그래서 윙의 어떤 무게 중심이라든가 양력 발생에 의해서 윙이 자꾸 들어 올려지겠죠. 그죠? 들어 올려지는 것 때에서 연료 무게로 의해서 윙의 안정성을 위해서 끝까지 안 쓰고 있다가 여기 세너 다 쓰고 메인 탱크 2 다 쓰고 메인 탱크 1 다 쓰면 리저브 탱크에서 메인 탱크로 연료를 어떻게 연료를 이송 후에 트랜스퍼 후에 엔진에 공급된다. 이게 탱크에서 탱크로 하는 걸 이런 걸 트랜스퍼라고 한다. 트랜스퍼. 이해되셨죠? 넥스트. 넥스트는 호리존털 스테빌라이저 탱크인데 호리존털 스테빌라이저 탱크 그림에서와 같이 요 호리존털 스테빌라이저 탱크는 최신 항공기 호리존털 스테빌라이저 구조 일부에 연료를 적재해서 항속 거리를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비행 중에 CG를 조절해준다. 앞으로 꼬라박거나 또는 뭐 올라오거나 해서 무게를 이렇게 해준다. 파이널로 벤트 서지 탱크가 있는데요. 벤트 서지 탱크는 여기 있네요. 벤트 서지 탱크. 이 서지 탱크는 연료를 저장하지 않고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연료를 저장하지 않고 벤팅 중 유출 연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연료 계통에서 뭐 항공정비사 시험에서 물어볼 건 거의 한정적으로 되어 있죠. 뭐 세너 메인 탱크나 에어버스 계열이나 보잉 계열이 서로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좌우측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벤트 서지 탱크 정도 그 다음에 호리존털 스테빌러 탱크의 뭐 목적 정도 항속거리 연장 비행 중에 CG에 조절해 줄 수 있는 탱크는 뭐냐? 엄격히 말하면 호리존털 뿐만이 아니고 여기 리저브 탱크나 메인 탱크들도 전부 다 뭐 CG에 영향을 주죠.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벤트 서지 탱크에 대해서 목적 정도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 퓨얼 탱크 제작에 따른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고려해야 사항은 항공기 운영 범위라든가 항공기 속도나 유상하중을 페이로드라래요. 페이로드 등의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장착 위치 모양이 결정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래에 있다. 그래서 퓨얼 탱크의 구조적인 강도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연료 탱크의 위치, 연료 소모에 따른 항공기 전후 좌우 균형 방법도 당연히 해야겠죠. 세 번째, 탱크 내부의 밀폐 방법, 연료 출렁임에 대한 방지, 배풀, 부품의 장착 위치 및 정비를 위한 접근 방법, 액세스 패널, 그 다음에 연료 내 수분 제거 방법, 수분 제거를 방법은 뭐가 있겠죠? 밑에서 이렇게 뭐 썸프 드레인 발브를 통해서 빼주거나 베이퍼 락을 방지해주는 방법은 부스탑 펌프 그 정도. 네, 오늘은 8강 항공기 연료 계통 첫 번째 시간으로 퓨얼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8강 두 번째 시간으로 벤팅과 퓨얼링과 디퓨링 트랜스퍼 시스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나 시국이 심각하지만 슬슬 집단 면역과 코로나 종말이 보이려는지 늘어나는 비행 횟수 때문에 준비하고 영상 만드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늦어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합니다. 항공정비사 시험에 대한 응시생도 프리 코로나 시국보다는 다소 줄어들어서 현재 접수를 하지 못하는 과거 사정과는 사뭇 다르게 시험 보는 학생들도 수험생들도 적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준비를 하면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며 준비된 자에게만이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왔는지 지금이 기회인지 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 기회는 놓쳐버리고 기약 없는 자신만의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자신을 한탄만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찬스다고 생각하시고 절호의 기회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지금 항공정비사를 취득하는데 매진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시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고 보시면 됩니다. 씨앗은 봄이 오면 이미 늦고 맙니다. 겨울에 준비한 씨앗만이 봄에 싹을 틔울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명 머지않은 시기에 찬스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면장 공부하는데 항공 분야가 어쩌니 저쩌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연료계통 두 번째 벤팅, 퓨얼링, 디퓨얼링, 트랜스퍼 시스템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